근데 이렇게 큰 대회 보면 항상 그런 분들이 대상을 타시더라고요. 그냥 에이 되겠어 하고 마음 비우고 하신 분들이. 그래서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할 것. 도대체 뭘로 대상을 받았을까? 어떤 아이디어였을까요? 우선 제가 내놓은 정책이 네. 그 음식 쓰레기를 줄이면서 또 청년들, 특히 1인 가구 청년들의 식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확히는 이제 지역 식당이나 카페, 마트 등 이제 지역 외식업계가 연계된 네. 위치 추적형 예약 어플의 개발을 제안드렸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거의 1년 동안 실질적으로 정말 많이 사용한 어플 중에 하나가 네. Too Good To Go라고 네. 하는 앱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어플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만약에 베이커리라든지 뷔페 같은 곳들은 그날 음식의 수요를 맞추어서 공급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네. 그래서 남겨져서 버려지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반대로 그렇게 음식이 남아돌고 과잉 공급이 되고 있는 이 사회에서 1인 가구 청년들은 사실 요리를 한다고 해도 마트에서는 대량으로만 식재료를 판매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항상 고민이고, 그렇다고 외식이나 뭐 밀키트에만 의존을 하자니 또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그날 식당에서 뭔가 못 팔 것 같은, 약간 못 판다기보다는 남을 것 같은, 남아서 버려질 것 같은 음식들을 미리 이제 어플에 올려주시면 이걸 정가의 30% 가격으로 해서 사용자가 이걸 어플로 예약을 할 수 있게끔 하자 해서 그 어플로 예약을 한 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업장에 직접 찾아가서 일을 수거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어플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저희 방송에서 이 투구투고 앱이 그러니까 정말 좋아서 가볼 만하다. 놓칠 수 없다. 이 앱에 대해서 여러 번 한 두세 번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덴마크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졌구나 하고 알았는데요. 혹시 그 해커톤에 제안하셨던 그 앱이 이한슬림 앱이 투구투고하고 어떤 점이 조금 다르거나 장점이 있었을까요? 우선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도 기존 투구투고 앱 사용자로서 조금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어떤 음식을 받게 될지 몰라요. 맞다.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알레르기가 있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못 먹는 음식이 생겼는데 이런 걸 고려해서 주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회원 가입할 때부터 이제 본인이 못 먹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걸 미리 표기해서 그런 이제 업장들이 검색할 때 뜨지 않게끔 한다거나,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요. 투구투고는 사실 그 개인 비즈니스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제안드리는 건 이거를 국가 주도형 정책으로 만들자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투구투고는 정기적으로 식당들한테 제휴비를 받아요. 제휴비를 받고 이제 소비자들이 어플로 구매한 음식값에서도 3% 정도를 회사가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식당들 쪽에서도 이제 저도 사용을 해봤으니까 항상 그날까지 유통기한인, 그날까지 다 먹어야 되는 음식들만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까지 다 먹지 못하면 또 이제 버려지게 되거나,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이 정책을 주도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환경부에서 매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들여오던 예산이 있어요. 제가 조사한 거는 1,341억? 1,341억이요. 네,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이 어플로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으면 이제 그 예산을 이제 조금 인센티브처럼 조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이 올해부터 이제 소비기한 표시제가 적용이 되잖아요. 소비기한. 그래서 어플에 음식을 올릴 때
이제 소비 기한이 뭐 최소 하루 이상 남은 음식만 올리도록 이제 정부가 규제한다거나 하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걸 당일날까지 다 먹어야 되면 부담될 수도 있고 한데 네.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조금 나서준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누가 주도하는가의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공 정책의 일환으로 아이디어를 내신 거네요. 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 궁금했거든요. 투고투고가 모든 세계에 퍼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인기가 없지 그랬는데 지금 한슬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를 받을지 모르고 그날 또 소비 기한이 끝날 수도 있는 음식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 좀 인기가 없을 수도 있었겠다고 이해가 되네요. 그렇구나. 그러면 훨씬 좀 한국에게 잘 맞는 앱을 우리나라에 더 맞는 앱을 소개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저렴한 가격에 음식을 구매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낭비도 막을 수 있는 이 제안하신 애플리케이션이 실제로 상용화가 된다면 사실 공공기관에서 상용화를 해야겠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알렸을 때 효과가 있을까? 누가 많이 이 앱을 사용할까? 이런 것도 혹시 생각해 보셨을까요? 네, 우선은 저는 이게 청년 정책이었기 때문에 네네. 사실 발표 당시에는 1인 가구 청년들을 생각하고 만들기는 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어플 자체가 어쨌든 식비를 줄이는 그것도 굉장한 효과이기 때문에 네. 1인 가구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제 식비가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자취하시는 분들 그냥 다 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홍보에 대해서 여쭤보셨기 때문에 우선은 당연히 이제 지역 식당들이나 뭐 지역의 마트들이나 농산물 꾸러미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계가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제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무엇보다 이 실질적으로 음식점들이 이 어플을 제휴했을 때 우리에게 조금 더 혜택이 되겠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가보다 뭐 30%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못 팔고 버려서 그냥 재료비만 날아가는 것보다 30%대 가격이라도 이거를 추가적으로 매출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설득이 돼서 그 음식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초반 홍보만 잘 되고 시범 기간으로 또 운영을 했을 때 이게 반응이 좋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말씀 듣다 보니까 저희는 한식당들이 반찬을 또 따로 팔잖아요, 많이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앱이 진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드네요.